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네, 그거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 상승을 하면서 146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1500만 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4% 상승을 하면서 28만 2천 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0.17% 하락을 하면서 39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다른 메이저 탑 10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하면은 조금 하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68.4%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야지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하루빨리 내려가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대상승장의 알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새로운 24/7, 즉 염중무휴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FedNow 서비스를 개발하고 2023년 혹은 2024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Fed의 이제 이 계획은 즉시 결제와 이체를 제공하는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회사들과 일반인 모두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Fed는 이러한 시스템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돈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으면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즉시 그리고 안전하게 지불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고, 모든 은행은 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FedNow는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규모의 은행이 고객에게 실시간 지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2018년 의견 모집에서는 90%의 응답자가 민간 은행 같은 실시간 연중결제 서비스를 연방준비은행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의장 제롬 파월이 페드의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개인과 회사의 즉각적인 송금 결제에 대응하고 실시간 접속을 제공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즉 기존의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영역을 개척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출시 예정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가 결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미국 내 모든 시민은 안전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미 연준 실시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이미 구할 수 있다며 지적을 하면서, 또 미국 뉴욕 소재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제공 업체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 가버 거백스는 미 연준이 디지털 자산 및 실시간 결제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기쁘다며, 기능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의 장점을 참고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2024년까지 준비한다는 소식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다만 2024년이라는 시기가 새로운 것이죠. 네, 기존에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4년이 현재 미루어졌네요. 여기서 미 연방준비 제도가 뭔지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이제 돈을 찍어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영국에는 영란은행이 있습니다. 일본엔 일본은행이 있죠. 네, 이러한 중앙은행은 정부가 보통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조금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신기한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민간의 소유라는 것이죠. 네,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민간 소유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민간 소유 중앙은행,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이어졌다는 데 있는데요. 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미국 거주민들은 영국 중앙정부의 온갖 간섭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미국 거주민들은 힘센 누군가가 자신들의 삶에 태클을 거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그때 깨닫게 되죠. 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네,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중한 자유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독립을 한 이후에도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몸으로써 학습한 것 때문이겠죠. 네, 특히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정부의 소유가 되고 그 은행이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민간이 소유하는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기구를 갖추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행, 일본은행이라는 이름 대신 연방준비제도라는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름이 이상한 만큼 연방준비제도는 구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설계도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하지만 설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기본적인 뼈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를 구성하는 핵심 뼈대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두 번째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는 되게 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네, 간단하게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이 새로운 기술로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네, 2017년 1월 16일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이끄는 패스터 페이먼스 태스크 포스에 여러 지불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리플은 기회를 이용하여 즉각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지불 솔루션을 즉시 제공했었는데요. 미국의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을 했고 많은 기술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을 하였습니다. 네, 지불 기술의 혁신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국내외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지불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만들었고요. 네, 태스크포스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효율적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네, 고객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참여자가 수용하는 지불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죠.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제시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기술 이해 관계자가 미국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안전하고 빠르고 일반적인 지불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불 시스템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 보안 및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네 번째로는 국경 간 지급을 위한 효율적인 엔드-투-엔드 방법 달성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은행 지불 그리고 정산 및 위험관리와 같은 연방준비은행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죠. 네, 연방준비은행은 리플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플의 지불 네트워크는 다른 지불 제공자와 비교해도 월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선 리플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트랜잭션은 분산 원장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에서 보호가 되게 됩니다. 네, 이 리플의 품질은 금융기관 및 미국 정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리플을 사용하여 연방준비은행은 사기 및 해킹이 없는 안전하고 투명한 지불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리플을 통한 거래는 기존 지불 업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게 되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소식일 겁니다만 네, 다수의 글로벌 은행과 금융회사가 리플과 제휴를 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훨씬 저렴한 지불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저렴한 돈 이체 서비스에 관한 연방준비은행의 목표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는 비트코인에 비해 훨씬 빠르게 되죠. 3.4초 만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분이 소요되므로 다른 모든 결제 옵션보다 빠르게 되죠. 스위프트가 최근에 15초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는 하나 리플과 아직 5배가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네, 그러한 거래 속도는 미국 정부가 주간에 자금을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지역에 지원을 보내거나 미국 이외에 보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플이 현재까지는 모든 측면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완벽한 해결책이죠. 네, 또한 2018년 6월에는 리플 연구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네, 리플사의 비즈니스 개발팀 연구 책임자인 라이언 자군형님께서 네, 미 연방 태스크포스의 16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네, 실무그룹의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곳에 리플사의 임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2015년에 시작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태스크포스 팀은 효과적이고 빠른 국제 송금을 위하여 주력을 하고 이와 연관된 솔루션을 제안하고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리플사의 임원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 큰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의 빠른 국제 송금 부문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그 경쟁 업체인 물론 스위프트도 같이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리플에 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해온 벤 버냉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벤 버냉키는 같은 날 이루어졌던 스위프트 컨퍼런스를 버리고 리플의 스웰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타이틀로 연사를 했다는 것도 큰 의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규제 기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당국이 우리의 사업에 익숙해지게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4년 나올 실시간 결제 서비스가 어떤 것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리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리플사의 사업은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네, 지금의 가격 참 아쉽긴 합니다만 예사롭지 않은 기업에는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파트너십이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파트너십만 보더라도 국경 간 결제 기업 중에 리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죠. 네, 2024년 지금으로부터 5년 남았습니다. 네, 길다면 길 거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5년은 길죠. 하지만 지나온 5년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2019년이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8월 달인 것처럼 말이죠. 네, 5년이라는 시간 정말 길어 보이지만 지나보면 금방인 시간일 텐데 그 시간 동안 과연 리플사가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